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지금 출제 기준상 2024년에 해당하는 출제 기준을 갖고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큰 제목은 일단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실기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가 되고요. 부제목은 그 중에서도 급수 중에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1급이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커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1급하고 2급이 존재하는데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1급이 진짜로 막 어렵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투머치한 개념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약과 기출 문제 풀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고 실제로 시험 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듣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약은 거의 한 3, 40 정도의 비율을 좀 갖고 있을 거고요. 기출 문제 풀이를 시켜 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하고 제 강의 보시면서 채점도 하시고 문제 풀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고 2024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설명들도 들으실 거라서 아마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바로 저희가 수업을 할 수는 없고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약간 많은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PPT는 이제 수업 자료가 있는 PPT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잠깐 메인 화면의 PPT가 되겠고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가 있습니다. 출제 기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1, 2급 차이 같은 것들 그리고 필기 실기 다 같이 준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 교재 추천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에 맞는 출제 기준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출제 기준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어떤 출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저한테는 2급을 이제 끝나고 이제 1급을 들어가는 이제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갭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폴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잠깐 이제 이를 빼고 폴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샘플 폴더라고 있어요. 이 폴더를 들어가시면 강의 부연 설명 이제 메모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메모장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 자료를 이제 따로 드리지 않고 여기에 각종 설명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다가 수업 정리한 것들, 요약한 것들, 주의사항, 뭐 시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메모장이라 아마 각 강의당 이 메모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도 간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수업 과정부터 먼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과정은 일단은 1강부터 몇 강까지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일단 1강이랑 이제 2강부터 해서 쭉쭉쭉 아마 8강까지 존재할 겁니다. 제가 이걸 복붙해서 빨리빨리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자, 4강, 5강, 6강, 7강, 8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1강은 오리엔테이션 강의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실 거고 실제로 플러스 알파적으로 시험 정보나 난이도 그리고 출제 기준 변경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죠. 이쪽 부분들 다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배우려는 이 1급은 실제로 1과목, 2과목, 3과목까지 총 과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저희가 또 요약을 안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 보실 때 이거 뭐 기출문제만 푸는 강의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1과목 요약 그리고 2과목 요약과 3과목 요약까지 제가 조금은 좀 길게 끌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 뭐 한두 시간까지 강의를 하는 건 좀 오바기 때문에 약 3, 40분 정도 사이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1과목의 이름은 컴퓨터 이제 일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고 2과목은 실제로 스프레드시트 이게 엑셀이에요. 이거 기본 이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이죠. 기본은 아니고 그 다음에 3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제 액세스거든요. 요거 이제 일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요거는요. 사실 좀 중요한 게 약간 일반이라고 하기엔 조금은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심화 쪽과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2급이랑 1급을 공통점을 따지고 보면은 솔직히 이제 엑셀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2급에 나와 있는 엑셀의 과목명도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고 나오고 1급도 일반이라고 나와서 실제로 엑셀이 나온다고 해도 1급이 더 어려우려면은 약간 2급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급에서는 엑셀이 약간 좀 100개 중에 한 60개 나온다라고 치면은 1급에서 급수를 적어 놓죠. 1급에서의 엑셀은 약간 100 중에 한 85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장난은 좀 심하게 많이 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액세스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나. 뭐 그럼 물론 그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 친구 데이터베이스 같은 액세스는 실제로 1급에서 출제가 된 거잖아요.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1과목은 사실은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2급이든 1급이든 난이도는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5강부터 8강까지죠.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밑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겠지만,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상시시험 봤던 기출문제, 죄송합니다. 정기시험 봤던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드릴 거라서 약간 1, 2, 3, 4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 나눠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1, 2, 3, 4.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4년에 맞게 24년 출제 기준에 맞게 약간 이제 수정 문제 풀이를 해드릴 것 같아요. 수정 풀이가 뭔지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8강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컴퓨터 활용 능력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할 겁니다. 자, 일단 급수는 1급하고 이제 2급이 존재하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당연히 1급이 2급보다는 높게 됩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 전부 다 필기와 실기 존재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필기를 따고 접수를 할 수 있고 실기를 그 다음에 따야지만 이제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과목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제 과목 설명은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시험 시간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2급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분 정도, 그리고 1급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분입니다. 왜냐면은 2급 필기는 2과목이 나오는데 1급 필기는 이제 3과목이 나오다 보니까 20분씩 60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수도 실제로 이제 2급 필기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한 문제당 1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1급 필기 같은 경우는 60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1급 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합격 커트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60문제 중 36개 이상을 맞아야지만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점수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는 각 과목당 이제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면서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평균 60점 이상을 맞는 게 36개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꽈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과목이 즉슨 이제 개수로 따지면 이제 8개 미만이죠. 8개 미만 40점 미만으로 될 경우에 이제 불합격으로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을 때 20문제씩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문제 너무 잘해. 18개 맞았어. 이 과목도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니까 실수 많이 한 것 같아. 한 6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한 몇 개 할까요? 한 17개 했다고 할까요? 그럼 더하면은 24에 30 거의 41개를 맞은 거거든요. 그쵸? 41개를 맞은 거죠. 그쵸? 그럼 합격이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 친구 봐봐요. 이 친구가 지금 8개 미만, 즉슨 7개 이하가 된 거죠. 그러면 합격 점수가 되더라도 이 2과목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소개를 해 드릴 것 같고요.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가장 이제 추천드리려는 방법인데 실제로 좀 시간이 없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필기 공부를 하실 때에는 약간 요약집 구매 같은 것들 하시는 게 좋아요. 요약집을 구매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제 병행하는 거죠. 전자문제집 CBT 사이트를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부 방법 두 번째는요.
비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서를 구매하는 거라서 요약집보다는 좀 두꺼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 이제 그 스토리가 아니죠. 플래너 형식으로 이제 계획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요. 그거대로 수행을 하는 것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부 방법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컨텐츠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나 각종 컨텐츠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아예 교재를 사지 않는 방법이 수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요 세 개의 방법 중에 지금은 기출문제 풀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시려면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실제로 저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볼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는 보통 이제 검색창에다가 어떻게 치시는 거냐면은 대한상공회의소까지만 치시는 게 아니라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쳐야지만은 이제 뭐 접수라든지 결제라고 하든지 이제 뭐 합격자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여러분들 앱도 존재합니다. 앱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코찬패스라고 하는 앱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바일로 전부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 잠깐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이제 네이버 쪽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금방금방 치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 이렇게 자격평가 사업단 이렇게 치셔야 돼요. 들어가게 되면은 나올 거고요. 여기 들어가셨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같은 것 좀 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까지 마무리 지어주시고 밑에 보면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종목 속에 커말이 있어요. 커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1급 이제 필기에서 보시면 똑같이 진행이 돼 있고 똑같은 이름이 똑같죠. 그렇죠? 60문항 60분. 그리고 실기는 나중에 실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실기 프로그램 변경 사항은 제가 이따가 출제 기준 변경 때 말씀드리겠고 결정 기준과 수업료 그리고 자격 특정과 요게 이제 출제 기준 변경된 거예요. 출제 기준 변경된 거라서 아마 요거 보고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실기 쪽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예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친구들이고 일정은 없어요. 이것도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경계선 나눠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20년도까지는요. 정기시험, 즉슨 1년에 이제 2번 보는 시험과 그 다음에 상시시험 그러니까 일주일에 평균 한 5번, 6번 정도 보는 시험이 둘 다 동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 시험으로 새롭게 출제를 해서 난이도 조정을 하고요. 상시 시험은 정기 시험이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정기 시험을 있었을 때는 이걸 안 보고요. 왜냐면 1년에 2번이고 게다가 새롭게 출제하면 내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상시 시험을 봐가지고 정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섞여서 나올 거니까 그걸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 시험 문제는 이제 공개를 해주고 상시 시험 문제는 공개를 또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 방법은 딱 잘라서 정기 시험 문제로 이제 상시를 이제 보는 듯한 모습으로 많이들 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21년도부터는 실제로 정기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오로지 상시시험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지게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년도까지는 정기시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공개가 됐을 거예요. 저희가 보통 최근 4개년이라고 해가지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각각 1, 2회씩 있거든요. 그럼 총 8회분을 풀어서 시험장을 가요. 근데 하나같이 다 하는 소리는 너무 어렵다. 이거 지금 뭐 내가 푼 거 문제 똑같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섞여서 출제되는 것도 갖가지 많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2급으로만 따지면 40문제 중에 거의 많아봤자 대여섯 개? 이 정도밖에 그대로 안 나와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하는 거는 이제 보기 순서 변경하는 거.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말 조금 바꿔서 보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옛날 거를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자료나 FAQ나 그리고 이제 자격 활용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접수 쪽으로 이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시험장 정보조회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상시시험, 정기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시험 검정에서 컴알, 그 다음에 1급, 경기도 쪽에 있는 제가 이제 수원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원 지점은 좀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라서 실제로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곳은 아마 뭐 이제 뭐 광주야. 그러면은 얘는 토, 화, 수, 뭐 이렇게 일주일에 평균 대여섯 번 정도밖에 안 봐서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곳은 또 떨어지더라고요. 수원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아마 여기에서는 시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정보 조회로 자리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은 1, 2급 전부 다 나올 거고요. 실제로 1급 정도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MS 오피스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엑셀 배우려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액세스를 배우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버전이 2016 버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2021 버전으로 공통적으로 발전이 돼서 보이는 화면, 나오는 말투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밑에 보시면은 출제 기준의 1급 쪽 필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2021 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투 같은 것들이 변경될 거야. 그리고 중복된 내용들도 삭제되면서 의미가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보통 말들이 나오면 글이 많이는 개정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만 좀 이렇게 써는 거죠. 실기는 근데 좀 개정된 게 많거든요. 자, 그때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다 자격체계라고 해서 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홈페이지에서 보셨을 거고 여기 이거를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계정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보통 지금은 일단은 1급 필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컴퓨터 일반 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왼쪽에 있는 건 원래 있었던 기존 내용이었고 여긴 개정된 내용인데 이걸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하시냐? 쭉 내려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개정된 게 없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이동했으면 이제 엑셀 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1과목은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짜 옛날 것도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렇게 파일 배포나 설정 같은 얘기는 내보내기로 바뀐 거죠. 실제로 2021 버전에 이렇게 내보내기나 게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이런 얘기는 이렇게 바꿔서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는 게 맞아요. 내리다 보면은 메모도 보통 이제 메모 및 노트로 이것 좀 유명해요. 바뀐 것도 있고 서식 설정은 다른 곳에 이제 세부 항목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편집 쪽에서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다른 곳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란 말투로 명확하게 바뀐 거고 실제로 쭉 내려다 보면은 엑셀 객체용은 개체라고 이런 말들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들이 넘어가면 되겠죠. 이번엔 과목이 바뀌어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쪽입니다. 이쪽은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만 보통 이제 피벗 차트랑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웠어요. 왜냐면은 2010 버전 이후 삭제된 항목으로 삭제를 했고요. 2021 버전 때문에 여러 항목 차트 만들기 이걸 또 이제 폼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도움 드릴 거고 제가 또 어차피 요약할 거니까 거기서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크로스텝 보고서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보고서 쪽에서 레이블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크로스텝 보고서가 없어지면서 아예 삭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다 보면은 이제는 없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1급 필기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MS 오피스 버전이 2016에서 2021 버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화면, 그림 등이 좀 변경이 될 수 있다.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가 이제 엑셀이나 액세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이 좀 이제 많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알려드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1급 실기 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개정된 건 그렇게 많이 크게 없어서 그래도 걱정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17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실제로는 이제 19년 1회 그리고 19년 2회 그 다음에 이제 20년 1회
20년 2회를 할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같은 것들은 못 푸나.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출제 기준에 맞게, 출제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수정풀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낫습니다. 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에 보시면 22년 상시, 뭐 23년 상시 기출 이런 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보건 기출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4, 4분기로 쪼개가지고 시험장을 갔다가 오셨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거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사실 뭐 이제 갖다 쓰는 건 사실 뭐 확실하지도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게 공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급은 1급 필기 정도는 그렇게 많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급 실기보다도 개정이 안 됐으니까 아마 노력하시면 아마 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음가짐 잘 하셨죠? 이거를 토대로 저 이제 2강부터 요약 끝내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